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닛산 GTR에 한참 빠져 살던 때 늘 후륜구동 차량을 타오다가 전륜으로 상당한 구동 배분이 이루어지는 R35를 타다 보니 FF 차량에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대차에서 제대로 된 차량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여론과 새로운 원메이크 레이스에 대한 많은 기대 심리가 벨로스터 N으로 집중이 되면서 저 또한 시합을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렇게 사실은 2018년 4월에 이미 사전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그 사전 예약을 해두었던 벨로스터 N이 7월 말 초기 인도분 물량에 이제 배정이 되어 제가 직접 시흥으로 가서 출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현대차 출고였고, 옵션은 썬루프 제외 풀옵션, 퍼포먼스 블루, 벨로스터 N에만 출고 가능한 그런 색상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내외관 디자인 모두 괜찮았었고, 면허 딴 이후 첫 국산차 출고이기도 했지만 첫 수동차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시동을 한 10번은 꺼먹은 것 같고, 길거리에서 평생 먹을 욕을 하루 만에 다 먹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집으로 와서 가장 먼저 할 일, 같은 공간에 동거동락할 형제들과 기념사진부터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 설레임도 잠시, 100km도 채 주행하지 않아서 주전자 모양의 엔진 체크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 버리면 림프 모드가 들어오는데요. 벨로스터 N의 여러 스포트 모드들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근처에 블루핸즈로 차를 입고시키고 별 문제 아니라고 간단히 진단기로 경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차량 길들이기 겸 드라이버 길들이기로 장거리 주행을 가는데 금세 다시 엔진 체크 등이 또 들어옵니다. 복귀해서 현대차 사업소에 문의를 했는데 사실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화 문의 시작부터 제가 알던 자동차 회사의 AS 시스템의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네 철물점에 전화한 것과 비슷한 그런 구수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제 차량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설명을 들어야 할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책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제 차량 문제의 원인 규명은 지금으로서는 힘들 것 같으니 차량을 교체해 주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일단 소나타 한 대 내줄 테니 타고 다니고 있으라는 말에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차라리 환불을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책임자는 매우 흔쾌히 환불해주겠다 했으나 사실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차량 개발에 연구원들이 많은 고생과 노력을 했겠지만 정작 소비자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대충 타던가 타지 말라는 느낌. 내 차와 함께 진지한 취미를 즐긴다 생각하기에는 나의 진지함이 민망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다시는 현대차를 구입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차를 레카차에 실어 보내고 스페어 키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트랙 주행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버린 국산차 구입. FF 주행에 대한 도전. 그러나 나의 트랙 주행은 계속되어야겠기에 더위가 서서히 끝날 무렵 잠자고 있던 고출력 차량들이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지인들과 함께 9월의 트랙데이를 기점으로 GT3 RS부터 몸풀기에 들어갑니다. 사실 9월만 해도 내 사랑스러운 차를 혹사시키기에는 너무나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의 트랙 주행은 주행 자체의 의미보다는 행사를 핑계로 친목 모임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보통은 레카차에 차들 죄다 싣고 승합차 한 대로 움직이면서 오며 가며 수다도 떨고 맛있는 음식들도 찾아다니고 중간중간 술도 마셔가며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GT3 RS나 R35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 따라서
후륜차나 사륜차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후륜차 중에도 FR과 RR은 주행법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이고, FR 차량과 FR의 근간을 둔 것 같은 사륜 차량 R35도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GT3 RS와 닛산 GTR을 번갈아 타다 보면 적응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주행 자체의 다양화 관점에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아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FF 차량에 대한 아쉬움, 수동 변속기에 대한 궁금증 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호기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봤으나 결론은 다시 벨로스터 N을 구입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시 현대차 영업사원을 소개받고 썬루프 없는 바로 출고되는 차를 부탁을 하고 그로부터 2주, 10월 말경에 이번에는 흰색 차를 출고 갔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었던 차라 이번에는 설레임과 기대는 생략하고 기본적인 공도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 나는 대로 꼼꼼하게 테스트 주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과 같은 증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 가족이 지하주차장에 모여서 신고식을 합니다. 애들과 함께 비닐 커버류를 모두 제거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그런 양의 비닐이 나옵니다. 아직은 반신반의 상태였지만 도저히 버킷시트 없는 트랙 주행은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서 우선 갖고 있던 버킷시트와 6점식 레이싱 벨트를 장착을 합니다. 트랙 테스트 주행을 가기 전 13년을 함께했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고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는 첫 죽음에 의한 이별을 임시 번호판 달고 있는 벨로스터 N과 함께 맞이합니다. 첫째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마누라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녀석이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죄책감이 한동안은 가슴 한쪽을 찡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불혹의 나이, 한없이 이를 벌리고 그것이 정이든 사랑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무한정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환상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차 한 대를 얻고 정 하나를 잃은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트랙 테스트 주행을 가게 되었고 공도 테스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순정 벨로스터 N의 특징이 나름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것이 현대차의 홍보 전략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블로거들과 자동차 유튜버들 사이의 유언비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벨로스터 N의 ELSD와 전자식 서스펜션이 벨로스터 N의 회두성을 엄청나게 개선시켜서 이 시대의 걸작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돌았는데 사실 저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그 내용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스피디움 첫 주행에 사실상 첫 코너에 차를 슬쩍 밀어 넣어보니 앞불싸, 회두가 잘 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롤오버입니다. 리어 스트로크가 짧고 어쩌고, 이 LSD가 어쩌고, 무게 배분이 어쩌고 이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었고 이것은 순전히 서스펜션 셋업 실패다 하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불안해서 하중을 제대로 주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코너에서 롤오버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적당히 범프 스타퍼로 땜질해 놓으니 차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악셀 전개는 이 LSD를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롤오버에서 살아남는 자구책이었습니다.
벨로스타 N 출고가 이루어지면서 전륜 차량을 잘 타시는 분들이 어택을 하고 예상보다 저조한 기록에 의아한 생각이 드셨던 분들, 그리고 멘탈이 붕괴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것을 보고 현대차에서는 빠른 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차를 만들었다 등등의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궤변들만 그렇게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빠르지 않은 것은 기본 셋업 자체가 워낙에 한계치가 낮게 셋업이 되어 있었던 탓이라고 생각을 했고, 재미는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이런 것이 재미다 하고 유언비어가 돌면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이 재미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전륜 스프링은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큼 유명무실했고, 다만 댐퍼의 모드 변경에 따른 드라마틱한 변화는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유일하게 제가 벨로스타 N의 순정 서스펜션의 재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리어 역시 제가속에 주저앉아서 전륜차가 땅을 파버리는 현상을 가중시켰고, 이 LSD는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제가속의 전륜차 자체의 한계점을 전혀 커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본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MSG만 듬뿍 얹어놓은 벨로스타 N에 애착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었으나, 어쨌든 생애 첫 수동차, 또 생애 첫 전륜차를 끝까지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첫 뽑기 실패와 같은 차량 자체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FF, 사륜, RR의 막강한 트랙 주행 조합이 갖춰졌고 얼라이먼트를 잡고 세차도 하였으며 아이들과 함께 부족한 이 녀석에게 애정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어택을 한번 해보기 위해 힘들게 준비를 해둔 벨로스타 N은 어느 퇴근길에 포트홀을 밟고 프론트 휠 타이어가 통째로 찢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여 사실상 출고 사양으로는 제대로 된 어택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저의 카라이프는 단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인으로부터 18인치 단조 경량 휠을 한 대분 구입하여 이때부터 하이그립 타이어를 끼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벨로스타 N과의 첫 만남, 그리고 이별, 그리고 재회까지 이렇게 이제 순정 셋업으로 달릴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다음 편에 이어서 벨로스타 N 관련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